자, 이 시간은 11장의 관사예요. 관사는 쉬운 단원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오히려 좀 단어가 더 쉽다 보니까 내용에 좀 등한시하기가 쉽거든요. 또 등한시하던 관사인데 관사 속에서 약간 어려운 좀 예외적인 어떤 문법이 나오면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할 수가 있는데, 일단 다른 단원하고 같은 비중으로 두고 공부를 하게 되면 약간 좀 생소한 문법이 나오긴 하지만 내용 자체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면을 해서 지금 이 정도의 문제에 나오는 문법 정도는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런 관사를 활용해서 독해를 할 때든 문법 문제를 풀 때든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으니까 약간은 좀 깊게 들어가는 면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걸 우리가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 거고 절대로 깊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냥 가장 평범한 용법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좀 생소할 뿐인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알고 A번부터 이제 또 해봐요. 자, 1번 보세요. A의 1번을 보면 비슷한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요 2번에 by the pound. 요게 이제 뭐냐면 정관사 용법과 관련해서 by the 단위명 이렇게 나오면 파운드 단위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by the meter 이러면 미터 단위로. 근데 요 2번과 아주 비슷한 게 요 3번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per라고 되어 있지만 per 대신에 이렇게 부정관사를 써도 돼요. 그러면 이때 부정관사는 per의 뜻인데, 그러면 매, 각, 당 이렇게 하는 거니까 파운드 당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매 파운드 또는 파운드 당 이렇게 되니까 요 3번과 2번의 뜻이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구별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쩔 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by the pound와 a pound의 구별 방법은 a pound나 per pound는 숫자와 함께 쓰인다. 이걸 기억해둬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별해내는 게 부정관사를 쓰냐 정관사를 쓰냐의 제일 쉬운 구별 방법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요. 육류는, 고기는 파운드 단위로 팔린다 이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육류는 파운드 단위로 팔린다. 근데 요 안에는 지금 숫자가 안 들어있죠? 정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숫자가 들어있다? 그럼 이제 뒤쪽에 가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럴 때는 이제 3번의 용법은 그때 가서 확인하기로 하고. 자, 정답은 2번. 다음에 2번 문제. 2번은 또 선택지만 봐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예요. 스트릭트는 엄격한이란 뜻이거든요. 매우 엄격한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 근데 요 2번은 그냥 아주 평범한 표현이에요. 부정관사가 나오면 뒤에는 단수명사가 오고 명사 앞에 형용사가 오고 요 형용사를 강조하는 부사가 바로 앞에 오고, 꽤 엄격한 아버지. 그래서 이제 베리가 들어가는 자리니까 어떤 특별한 용법이라 할 것도 없고 아주 단순한 용법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해요. 정답은 2번이고 바로 이걸 이렇게 바꿔도 돼요. 요게 이제 quiet의 특징이에요. quiet하고 rather는 정상적인 부사 자리에 써도 되고요. 부정관사와 자리를 바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걸 먼저 배운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예외적인 표현을 추가로 배워요. 이렇게 써도 돼요. Quite a strict father 이렇게. A quite strict father라고 써도 되고 quite a strict father 이렇게 써도 되고, 요게 특별한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자,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 3번. 선택지를 보면 또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오는데 방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Quite a small car 이런 어순이 맞다 이거예요. 근데 very small car 이런 표현은 안 되겠지. A very small car 이렇게 써야 되고, 다음에 such 뒤에 small a car 이렇게 쓰면 안 돼요. such a small car 이렇게 나가야 되고, 이런 점에서 such a 형용사 명사 이거나 quite a 형용사 명사 이렇게 어순이 같은 거예요. such와 quite는 뒤에 어순이 관사 형용사 명사. 그런데 to는 부사거든요. 그래서 to나 so나 how나 however 같은 경우는 뒤쪽엔 형용사 관사 명사.
이런 유로 해서 작년에 공무원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어요. 관사의 위치와 관련을 해서. 그래서 지금은 1번과 2번은 아예 표현이 틀리고 3번과 4번은 어순 자체는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문제로 가요. I wish 뒤에 Mary would drive. 일종의 가정법 과거 같은 게 온 거예요. 메리가 우리를 공항까지 차에 태워주면 좋을 텐데. But 그렇지만 그녀는 가지고 있다. 차를 가지고 있어. 차가 너무 작아서 우리 모두를 태울 수가 없었다. 여기에 역접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메리가 우리를 차에 태워주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그녀는 너무 작은 차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모두를 태워줄 수는 없다. 그래서 to 용법이에요. 내용상 4번이 정답이에요. to 그러면 매우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뜻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문법적으로 3번, 4번을 골라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면에서 to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답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take는 데리고 가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다음. 좀 전에 1번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랑 지금 4번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돼요. 이 4번이 기출이에요. 기차는 1시간에 50마일 속도로 달렸다. 이 말이 뭐냐면 시속 50마일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 단위로 50마일 또는 시간당 50마일. 그럼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바로 이 숫자라는 숫자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by the hour가 아니라 on hour를 써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때 on이 바로 per의 뜻이에요. 시간당 또는 매 시간 50마일의 속도로. 그러면 일단은 이제 1번과 4번은 안 되는 거고 2번, 3번 구별했죠. 그러니까 정관사 덜을 쓸 때와 부정관사를 쓸 때는 숫자가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수거예요. 뭐뭇의 속도로가 at the speed of 이렇게 수거로 외우면 돼요. 정답은 3번. 4번 정답은 3번. 5번. 선택지를 보니까 프레지던트를 쭉 변형을 시켰어요. 근데 프레지던트를 보니까 빈칸 뒤에는 미국 대통령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특정해졌죠. 그러면 덜을 붙이는 게 원칙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5번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관직이나 신분 명칭이 문장으로 들어가서 보어나 동격으로 쓰일 때는 관사를 생략한다. 요게 이제 하나의 문법이에요. 그러면 케네디가 주어고요. 미국 대통령이 케네디니까 이게 바로 동격이에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라는 관직명이지만 동격으로 쓰였죠. 그래서 관사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하니까 덜을 붙이겠구나 해서 다시 요게 접근이 돼서 덜을 없애야 맞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돼요. 자, 다음. 장마철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장마철이다 그러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요때 유도부사를 쓰면 장마철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의미가 안 맞아요. 그래서 유도부사 구문을 쓰면 안 되고 비인칭 주어 it을 써야 되고 그러면 장마철 그러면 비가 많이 오는 계절 그러면 우리가 특정하다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덜을 붙인 4번이에요. 특정하면 덜을 붙인다. 요걸 명심을 해요. 장마철이다 이런 뜻으로. 다음에 이제 문법에 맞는 거 고르시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67페이지에 이제 4문제, 다음 장까지 해서 이제 5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자, 먼저 1번에 1번. 조금 전에 했는데 search랑 관련되면 search 형용사 명사예요. 그래서 어순이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데 search 뒤에 intelligent는 요 I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용사죠. 그래서 search an intelligent woman 이렇게 해줘야지 그녀는 매우 지적인 여성이었다. 이렇게 돼요. 어순과 관련된 문제고 다음에 2번은 잠깐 놔두고 다음에 3번 feel like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되거든요. 전치사인이 와서 안 돼. like 바로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몇몇 장소에서는 나는 정글과 같은 느낌이 든다. 다음에 4번 despite 요게 전치사. 여기서 조심할 게 despite 뒤에 the train이라고 있지만 그 다음에 ing가 나왔죠. 그럼 요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 being이에요.
그러면 the train은 동명사 이 be의 의미상 주어. 기차가 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가와서 내 앞에 앉았다. 이렇게. 그래서 옳은 표현은 4번이에요. 그럼 이제 2번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4번은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양보의 뜻을 가진 대표적인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썼는데 despite는 이렇게 바꿔도 돼요. 양보의 뜻을 가진 접속사. 이렇게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봐요. 그럼 이제 접속사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 와야죠. 시제가 과거죠. 그럼 이거 단순형이니까 과거로 써서 원래 문장은 이거예요. The train was empty.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절은 그대로. 기차가 텅 비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가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러면 이게 원래 문장이거든요. 요때 접속사를 전치사로 바꾸게 되면 요 동사를 동명사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다르면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일반 명사일 때는 그냥 명사형 그대로 써주면 돼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근데 2번은 왜 틀렸냐면 suggest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해요. 그래서 2번 문장은 이렇게 가야 돼. I suggest 이렇게 나오고 뒤에 to take가 아니라 여기를 taking으로 고쳐요. 동명사로. 그러면 taking more exercise. 더 많은 운동을 하다. 이렇게 되죠. 나는 당신이 더 많은 운동을 할 것을 제안한다. 그럼 운동하는 건 누구냐면 당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you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좀 전에 일반적인 사물명사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렇게 인칭대명사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일 때는 소유격으로 써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2번은 바로 이렇게 고쳐야 맞아요. suggest랑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면 안 된다. 그거에다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인칭대명사일 땐 소유격으로 쓴다. 동명사 부분에서 했던 거 지금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정답은 4번. 다음 2번. 2번에 1번. 여기서 kind는 명사예요. 그럼 a kind of 이게 일종의란 뜻이거든요. a sort of도 같은 말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a kind of 뒤에 명사에는 관사를 안 붙인다. 이렇게 기억해요. a kind of가 일종의 관사 역할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식물이다. 한 번만 더. a kind of 뒤에 명사에는 관사를 안 붙인다. 다음에 2번. 여기 보우스 브라더스니까 두 명의 형제들 이렇게 됐죠. 그럼 이 보우스는 형용사죠. 형용사지만 정관사랑 자리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관사의 위치와 관련해서 또 암기사항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all이나 both나 double이 형용사로 쓰여서 명사를 수식을 할 때 정관사보다는 앞에 써야 된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돼요. 또는 소유격이 있을 때도 소유격보다도 이것들은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all, both, double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정관사나 소유격을 쓰고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3번 집집마다가 수거로 뭐냐면 이건 수거로 외우는 거예요. from door to door예요. 양쪽 관사를 없애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수거로 암기하는 거지 어떤 문법적인 사항이라 볼 수는 없고 그는 집집마다 국어를 했다. 자, 그 다음에 4번.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요게 바로 신체 부위 표시 방법이라고 그래서 소유격을 바로 목적격으로 쓰되 목적격을 해석할 때는 소유격으로 해석하고 by 더 반드시 더를 붙여야 되고 신체 부위는 여기에 와요. 그리고 동사에 따라서 전치사가 변해요. 그래서 치달 때는 on을 써야 되고요. 보달 때는 in을 써야 되고요. 잡달 때는 by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고 마지막으로 해석이요. 그는 그녀의 옷 소매를 잡았다. 이걸 소유격으로 해석해요. 그녀의 소매. 그래서 2번 정답은 4번. 3번.
중간중간에 좀 이제 그 기억에 전혀 안 나는 그런 이제 문법이 가끔 나오는데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체크를 해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 배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배우기로 하고. 인간은 모틀이다. 모틀은 죽을 운명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man이라는 건 인간 전체를 뜻하거든요. man이 인간 전체나 남성 전체를 가리킬 때, woman이 특정한 여자가 아니라 어떤 여성 전체를 가리킬 때는 다 관사를 안 붙여요. 그래서 어를 없애야 맞아요. 그래서 man is mortal, 인간은 죽을 운명이다. 그리고 이제 mortal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앞에 IM을 붙여요. immortal. 그러면 절대로 죽지 않는 이 말이거든요. 이게 불멸의. 그래서 인간은 죽지만 신은 불멸이다. 이러면서 이제 쓰는 표현이에요. 2번 the deceased. 여기에 the 다음에 과거분사가 와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인이란 뜻이에요. 죽은 사람. 고인은 존경을 받았다. 해서 2번이 정답. 3번 그는 한국의 에디슨이다. 그럼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내용으로 하자면 그는 한국의 에디슨과 같은 위대한 발명가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거라고요. 한국의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 이렇게 돼야 되니까 고유명사의 보통명사화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 이런 뜻이니까 부정관사를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4번 man이 다음에 어가 나오면 단수명사 와야 되는데 그러면 단수 취급 have를 has로. 이건 이제 수의 일치에서도 한번 풀었던 문제고 많은 학생들이 그 광경을 보았다. 해석은 뜻은 복수의 뜻이에요. 4번 1번 off duty 이게 틀려요. 어를 없애야 돼요. off duty 이러면 비번의 반대말은 on duty 당번의. 그러니까 on duty는 근무 중인 off duty는 근무 중이지 않은 이렇게. 그 다음에 on Saturdays and Sundays 이랬으니까 토요일 일요일마다 이런 뜻이에요. 그녀는 항상 주말마다 일이 없다. 다음에 2번 이건 그냥 이런 부분 기초적인 거 확인해 보기 위한 문제예요. 뭐냐면 unused car가 사용되어진 차니까 중고차인데 여기서 used가 발음 기호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J는 우리가 발음은 U라고 발음하니까 모음처럼 보이지만 이 J는 자음에 속해요. 그래서 on이 아니라 어예요. 그러니까 생긴 형태로 자음이냐 모음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발음을 가지고 자음 앞에는 모음 앞에는 on, 발음으로 구별한다는 거. 이런 경우에 이제 한번 확인차 풀어보라고 이제 넣어놓은 문제예요. 다음 3번 The longest living animal, 최장수 동물은 아마도 tortoise인 것 같다. 그러면 거북이라는 종족 전체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종족 전체를 뜻할 때는 the 플러스 보통명사나 플러스 보통명사, the나 on을 꼭 집어넣어야 돼요. 자, 답은 4번. All the boys, 어순 맞죠? of our class가 boys 수식, boys는 복수니까 이렇게. 그래서 4번에 그러니까 4번 문제의 옳은 문장은 4번이 정답이에요. 자, 다음 5번. 5번에 1번. 이건 이제 벌써 여러 번 풀었던 건데 펠트가 지각동사고 여기에 동사 원형 왔으니까 5형식 문장. 그러면 해석이 그는 시인이 자신의 마음속에 솟아오름을 느꼈다. 의미가 안 맞죠? 시인이 아니라 시를 쓰고 싶은 마음. 어를 더로 고쳐요. 더 다음에 보통명사가 오면 추상명사의 뜻. 그는 심히 마음속에 솟아오름을 느꼈다. 다음 아까 집집마다 라는 표현처럼 from morning to night 뭐냐면 아침부터 밤까지 개미들은 일을 한다. 요것도 종족 전체를 뜻할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복수명사로. 그런데 뒤에 아침부터 밤까지 집집마다 할 때는 관사를 안 붙인다고. from morning to night 관사를 없애야 맞아요. 다음에 3번
요것도 이제 좀 특별한 표현인데 접속사가 여기 있어요. here로는 원래 여기 있던 명사를 도치를 시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as가 양보의 뜻일 때는 이런 식으로 도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hero as he was는 원문장은 이거예요. 대신 이제 정상적인 자리에서는 as를 쓰면 양보의 뜻이 없으니까 do라는 양보 접속사로 바꾼 다음에 정상적으로 써놓으면 그는 영웅이었다. 그러면 he was 영웅, 이건 보통 명사거든요. 그래서 어를 써야지. 그래서 원래는 이거예요. 그가 비록 영웅이었다 할지라도 몇몇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건데 도우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가 as인데 as는 양보의 뜻일 때는 뒤에 나오는 표현을 앞으로 도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a hero를 앞으로 이렇게 이제 도치를 시키겠죠. 그리고 나서 as를 쓰고 he was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때만 이제 as가 양보의 뜻이에요. 요때 명사가 도치가 됐을 때는 관사를 없앤다. 그래서 hero를 바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확하게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제 3번 같은 경우도 처음 듣는 학생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만 반복이 되면 점점 익숙해져요. 자, 4번. and 뒤에 어가 나왔죠? 그러면 검은 개 한 마리, 흰 개 한 마리. 그래서 두 마리지. 그러니까 was가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옳게 고치는 방법이 두 가지겠죠. 하나는 어를 빼버리면 돼. 그러면 얼룩개 한 마리가 고양이를 쫓아 달렸다. 그러면 단수 한 마리가 되니까. 근데 어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옳게 고치면 검은 개 한 마리와 흰 개 한 마리, 총 두 마리, was를 were로 고쳐도 되고. 그래서 이제 B번 문제는 이렇게 5번까지 다 풀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C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정답이 바로 딱딱 안 나오니까 문제를 풀 때 좀 짜증도 나고 약간 어렵구나. 이런 걸까지 세세하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막 교차를 할 텐데 어차피 내용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관사 부분에서는. 특히 다른 단원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에 불과한 거니까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해보라 이 말이에요. 자, 1번. 여기 7,000원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야드당 7,000원의 비용이 든다. 이렇게 나가면 되지. 그것은 야드당 7,000원이다. 그러면 by the yard를 쓰지 말고 야드 단위로 이러지 말고 숫자가 있으니까 더를 어로 고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야드도 발음이 y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를 쓰면 돼요. 야드. 이때 어는 퍼의 뜻이에요. 야드당 7,000원의 비용이 든다. 다음 1번. 나는 파티에서 포터는 그릇 만드는 사람, 도공. 어떤 도공을 만났다. 그래서 2번은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틀린 표현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이제 1번이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린 게 없고 3번 미스터 리라는 고유명사인데 어를 붙였죠. 그럼 이건 고유명사의 보통명사화예요. 어떤 이씨라는 사람, 성이 이씨라는 사람을 그는 찾고 있었다. 정확하게 맞고 더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뒤를 보니까 a라고 나왔죠. 그럼 이건 복수명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rich people, 부자들. 그 다음에 not always는 부분부정. 부자들이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행복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 그래서 이제 틀린 걸 찾아라. 1번이 답이에요. 다음에 2번. I have been to는 뭐뭇에 갔다 왔다. 나는 케네디 공항에 갔다 왔다. 정확하게 맞고요. 다음에 2번. and 뒤에 관사가 없죠. 그러면 이건 한 사람이에요. 정치가이자 시인인 한 사람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gets, 주어가 단수니까 s 붙인 거야. 이것도 맞고. 3번. 이거 착각할 수가 있는데 피아노는 악기명이니까 더를 붙이는 거 아니냐? 이거 조심해요. 연주하다랄 때만 더를 붙이는 거야. play the piano. 이렇게. play the violin. 이런 식으로 play the guitar. 연주하다라는 뜻일 때만 악기 앞에 더를 붙이고 그게 아니면 악기는 일반 사물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나는 책상 하나를 가지고 있다나 피아노 한 대를 가지고 있다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건 맞아요. 문제는 4번이 틀린 거예요.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처음 나온 명사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뻔히 알 거 아니에요. 어떤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런 말을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전후 관계상 분명할 때는 처음 나온 명사라도 덜을 붙여라.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 Please open the door.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십시오. 자, 다음 이제 문제 2개 남았어요. 3번. 1번 in a sense, 수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라고 수거로 외우는 거예요. in a sense,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사실이다. 2번 all of a sudden, 여기도 붙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라는 수거예요. all of a sudden. 그리고 뒤를 보니까 여기 목적어 나왔고 여기에 신체 부위 나왔죠. 그 다음에 잡다니까 by죠. 그 다음에 정관사 붙였죠. 요게 정확한 신체 부위 표시법. 갑자기 그는 나의 팔을 잡았다. 정확하게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그 소설은 가장 인기 있는 소설이었다. 20세기에 20세기 그리고 요 20이라는 서수죠. 20번째라는 서수 앞에는 덜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린 표현이에요. 다음에 4번. at least, 이런 간단하지만 이런 수거부터 정확하게 외워요. 적어도 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for 뒤에는 숫자 있는 기간. 그래서 for 5 years, 적어도 5년 동안 이렇게. from the date of purchase, date of purchase는 구매일, 구매 날짜. 구매 날짜로부터 적어도 5년간 그 장비는 품질이 보장되어집니다. 이 말이에요. 개런티예요, 이거. 개런티는 보장하다, 보증하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자, 마지막. 4번.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까지에 나오는 그 관사랑 관련된 문법 사항은 공부를 해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는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변별력이 있고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자신 있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영어 속담인데 여기서 이런 걸 공부를 안 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해석도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 어가 뭐냐면 the same의 뜻이에요. 같은 업종의 두 사람, to가 주어고 agree가 동사, seldom은 빈도부사,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 같은 업종의 장사를 하는 두 사람은 좀처럼 의견이 맞지 않는다. 2번 envied가 부러워하다라는 동사. 근데 happiness는 추상명사인데 뒤에 of 플러스 명사가 happiness를 수식하거든요. 가난한 이웃의 행복. 그러면 어떤 명사가 형용사구의 수식을 받아 특정해지면 덜을 붙인다 라고 했어요. 그 부자는 자신의 가난한 이웃의 행복을 부러워했다. 자, 2번도 정확하게 맞고. 3번 코리안, 나라 이름을 형용사로 쓰면 그냥 자체로 언어명이 돼요. 그리고 코리안은 원래 런의 목적어였던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 it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it is very hard to learn Korean.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요때 learn의 목적어 코리안을 가주어 it 대신으로 옮겨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거고 한국어는 배우기 아주 어렵다. 부정사에서 이게 앞에 있는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의 형용사 수식이라고 해서 이제 배운 거예요. 자, 정답은 4번. 이거는 이제 아까도 명사편에서 풀었던 문제인데 people 앞에 보니까 on이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people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민, 민족. 우리가 이제 교재나 수업 시간에 배우기는 이때 people은 패밀리형 집합명사다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industrious, 요 단어도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잘 외워두고요. 근면한 국민이다. 그러면 주격보호 자리에 국민명이 나왔으면 여기도 국민이 나와야죠. 그러면 영국 국민 전체를 영어로 써라.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더를 쓴 다음에 나라 이름 형용사, 잉글랜드의 형용사는 English. 나라 이름 형용사의 복수형을 쓰면 그러면 국민 전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더 코리안즈 S를 꼭 붙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English는 복수가 뭐냐?
단수 복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건 복수형이라고 봐도 돼. 그러면 The English 하면 영국 국민 전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맞는 거 아니냐 이럴 수가 있는데 국민 전체는 복수 취급하는 거야. is가 틀려요. is를 are로 고쳐요. 그래서 The English are an industrious people. 영국 국민은 아주 근면한 국민이다. 해서 정답은 4번. 틀린 표현이 4번. 자, 이렇게 해서 그 품사 파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사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부터 또 나가는데, 대명사든 형용사든 부사든 이런 품사 위주의 단원들은 얼마나 이제 관련된 단어들이 익숙해지냐에 따라서 문제가 쉽게 풀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정도 풀 때부터는 이제 윤곽이 잡힐 거고, 또 이제 쉬운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관계사 단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교 구문이라든가 이렇게 몇몇 단어는 품사 파트에도 좀 어려운 단원이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제외하고는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풀 때는 여러분들이 다 가닥이 잡혀 나갈 거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 나가면 점점 이제 어느 순간까지 수준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준까지 올라가면 이제 문법 문제에서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꼭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을 해 놓으세요. 어떻게든 다시 시험에 나오는 표현들을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명사인데, 대명사도 양이 처음에는 좀 많다 볼 수 있거든요. 요것도 두 번 정도로 나눠서 풀고, 관계사도 두 번 정도로 나눠서 풀 테니까 먼저 풀어놓고 또 다음 수업 설명을 들으세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